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입니다. 이번 부흥중 3학년 중간고사 내신을 담당한 유리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2학기 부흥중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미 블로그에 올라온 내신 분석글을 통해서 접하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부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24문제에 서술형 없이 모두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문항수는 1학기 중간, 기말, 그리고 이번 2학기 중간 다 동일하게 총 24문제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유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 스타일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흔한 스타일인데, 즉 원래 내용을 갖고 있는 지문을 다시 재진술하는 다른 관점으로 혹은 다른 스타일의 글의 형식으로 재진술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특히 부흥중학교 요 객관식 3번 같은 경우 대화문을 재진술하여서 아이들에게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되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요런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항상 부흥중이 외부 지문이 4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빨리 한 주 정도 빨리 시험을 보다 보니까 외부 지문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3개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문항수는 총 5문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 지문이 좀 많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부흥중 요번 문제 스타일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중 같은 경우는 천재정 교과서로 진행을 하였고요. 5과 6과가 교과서 본문 시험 범위였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 모의고사 하나, 그리고 2028년 3월 모의고사 2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모의고사의 개수가 1개밖에 없고, 조금 어떻게 보면 오래되었던 모의고사의 개수가 2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조금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좀 모의고사를 해볼만 하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특히 1학기와는 다른 문제 스타일이 등장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하거나 그냥 그 A라는 내용을 그대로 A로 이해하려고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은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2학기 시험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내신을 생각하고 내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 암기식의 문제보다는 조금 내용 변형이라든지 그 부분이 어휘든 어법이 됐든, 혹은 정말 글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든지, 대화문을 에세이로 쓴다든지, 에세이를 다시 연극 형식의 대화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조금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내신은 좀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충족시키려고 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많이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대비해서 낸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부흥중 시험이 많이 아이들에게 조금 배려하고 아이들의 그런 어떤 고등학교 가서의 그 적응을 더 잘 도와주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많이 반영된 시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부흥중 시험이 매우 좋았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렇게 달라진 이미 좀 어느 정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그 부흥중학교의 학습 2학기 중간고사 학습 전략 및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되었냐면, 가장 기본인 기본기 다지기를 먼저 첫 주차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당연히 문법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이해도 정확히 하고, 특히
부흥중 같은 경우는 영영풀이가 2학년 때 좀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영영풀이가 계속 1번에 딱 한 문제만 나와요. 1번 문제로 나오고 그 문제가 퍼즐로 나오는 게 지금은 거의 픽스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 빠르게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영영 단어를 정리를 해줬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일부러 조금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좀 많이 제가 배치를 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외우면 잘 까먹기 때문에 시험 직전이라든지 그 전전주에 시작을 해야 아이들에게 조금 단어 암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반보다는 후반에 기본 다지기로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영의 뜻풀이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를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왜 이럴까요? 저의 워치가 워치랜다 펜슬이 요 영영풀이가 단순히 이 뜻을 그대로 외우라기보다는 영영풀이의 변형을 대비할 수 있게 유의어라든지 반의어 정도를 제가 넣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게 다른 뜻으로 되고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바뀌지 않는 포인트 언어들을 항상 알려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1학기 기출시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가장 약한 특히 문법 부분이 좀 더 많이 제가 좀 치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약간 영작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수업을 준비하였고 특히 부흥중 같은 경우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가 외부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고등 기출을 근반으로 한 내용 변형에 대비해서 패러프레이징을 시켜봐서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3, 4주 차에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 제한을 두고 연습을 하는데요. 실제 시험 시간은 45분이 진행되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2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30에서 35문제 정도를 풀어내요. 학교 시험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실전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3주간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어서 4주간의 학습 목표를 세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중은 다른 학교보다 시험이 한 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0주차 때 아이들의 내신을 시작하여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상은 3주차지만 아이들이 총 기간은 정확하게 4주차를 진행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내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학원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면에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신 출사표라든지 플래너 쓰기라든지 수치화된 점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길 수 있는 내신 기간이 힘들지 않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준의 모의고사를 시험을 통해서 문제 적응 훈련을 하였고요. 특히 사실은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이런 문법이라든지 내용 이해에 특히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수토, 보강을 통해서 개별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가장 약한 부분을 잘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위를 정확히 적어놓은 건데요. 특히 이번 범위 같은 경우는 요 가정법 과거가 매우 어렵고 아이들이 소유관계되면서 후주를 좀 낯설어 하거나 조금 정확하게 쓰임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더 비교급 같은 경우는 고등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 부분이 변형되어서 다른 문법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조 구문도 이때 강조 구문에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정확히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제가 만든 저희 아이들이 마지막 파이널 마스터스 프리뷰라고 해서 제가 직접 선택한 그런 문제들을 풀고 가는데요. 시험 전날. 그때 제가 이제 예측했던 게 아무래도 학교 시험에서 모두 고르시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줬었어요. 애들한테 유리스픽이라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왔고, 또한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흥중은 이런 모드 고르쇼를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이 부분도 정확히 좀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부흥중은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고 어려운 형식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줌으로써 맞는 문장과 틀린 문장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에는 좀 빈칸도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제가 아이들에게 외부 지문 변형 문제를 준 거예요. 즉 고등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추려서 다시 출제한 건데요. 그 부분이 똑같이 나왔고 정답이 똑같이 1번으로 귀결돼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매우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해주고 얘들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정확히 나와서 매우 기분 좋고 뿌듯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달라진 부분을 한번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분석을 해보면 요 파란색 그래프가 1학기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같이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이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예요. 왜 저의 워치가 오늘 F 펜슬이 왜 이럴까요? 1학기 중간고사고, 그리고 요 주황색 부분이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 부분이 이번 2학기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경향을 보시면 본문의 비중이 살짝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대화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화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여기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제가 말했듯이 외부 지문은 개수가 4개든 3개든 이 문제들이 다 100%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 지문은 여전히 중요하고 다만 대화문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이가 초반에 6문제였다가 지금은 5문제로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응용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문법 즉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의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흥중은 문법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기말을 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과서를 완전하게 분석하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이 재구성 부분에 신경을 더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고등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어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휘의 경우 아무래도 고1 외부 지문이 고1 수준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휘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은 아까 말했듯이 모의고사 지문은 생각보다 짧아요. 교과서랑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당황하지 않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흥중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간단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마지막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수업해서 더 성장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